세계 유명 검색 사이트 회사 G사의 20번째 직원. G사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전 여자친구. 간단 명료한 초기 화면을 만든 주인공. G사의 창립에 참여해 부사장까지 오르며 IT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마리사 메이어. CEO의 무덤으로 불리며 많은 남자 CEO들이 손사래를 친 Y사의 CEO에 당당히 오른 메이어. 과연 그녀는 Y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CEO 1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0세 이하 경영인의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있다.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69위. 올해 여성상. 베스트 드레서 리스트 등 수많은 상을 휩쓴 파워우먼도 있다. 바로 패션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슈퍼리치 바늘에 오른 소피아 아모루소와 토리 버치다. 30대 나이에 약 2,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를 쌓은 아모로소에게 사람들이 더욱 열광하는 이유는 숨겨진 과거 때문이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아모로소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신문 배달부터 샌드위치 가게 점원까지 10곳이 넘는 매장을 전전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또 생계를 위해 훔친 책을 인터넷 쇼핑몰에 팔기도 하고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그런 아모로소가 22살이 되던 해 운명을 바꿀 기회를 맞는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들이 파는 빈티지 아이템을 올려놓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평소 빈티지 옷을 즐겨 입던 아모로소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6년 온라인 빈티지 숍을 오픈했다. 그녀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옷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스타일링부터 사진 촬영, 웹페이지 편집, 배송까지 1인 5역을 소화하며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탁월한 감각과 사업 수완으로 9,000원짜리 명품 빈티지 자켓을 12만 원에 판매하는 등 첫 해만 약 8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아모로소는 옷을 판 수익을 모아 좋아하는 가수 베티 데이비스의 앨범 이름을 딴 N사로 이름을 바꿔 본격적으로 의류 사업을 시작한다. 트렌디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 거기다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지자 젊은 세대들은 아모로소의 옷에 열광했다. 그 결과 2008년 창업 후 2011년까지 회사의 수입은 약 274억 원에 그쳤지만 2012년엔 그보다 4배나 증가한 1,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직원 수도 350명에 달했다. 초고속 성장의 뉴욕타임스는 아모로소를 두고 테크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편 토리 버치는 아모루소와 달리 미국 펜실베니아의 잘나가는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결혼 후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2004년 맨하튼 아파트에서 몇 명의 직원과 의기투합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퀄리티의 옷과 적당한 가격대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저가의 명품 라인을 지향했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디셀러는 플랫 슈즈다. 어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이 슈즈의 이름 역시 어머니의 이름을 따왔다. 십자 모양의 로고가 박힌 이 플랫 슈즈는 파리스 힐튼이 색깔별로 구매해 기분에 따라 신는다고 말하면서 유명해졌고 실제로 처음 출시된 해만 30만 켤레를 팔았다. 플랫 슈즈와 더불어 뉴욕 상류층 여성들의 유니폼이 된 옷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토리 버치가 오늘의 명성을 얻게 된 데엔 독특한 마케팅을 빠뜨릴 수 없다. 지금처럼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그녀는 온라인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렸고 인맥을 활용해 아티스트, 뮤지션, 사업가들에게 신상 아이템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상품을 홍보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브랜드를 알리는 데 성공한 토리 버치는 10여 년 만에 회사 연 매출 4조 2천억 원, 그녀 역시 1,200억 원의 자산가로 변신했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던 아모르소는 2014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성장세가 멈추며 직원 수 10%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거기다 아모르소가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자 N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위기 돌파를 위해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엘사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를 지낸 베테랑 경영인 셰리 워터슨에게 CEO 자리를 맡기는데 이 결정은 회사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최근 3년 동안 765억 원을 투자받을 정도로 전망이 있었던 회사는 2016년 11월 파산보 신청을 내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아모르소는 CEO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책 홍보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외부 활동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디자인 표절 시비로 소송을 당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작은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사업을 시작한 아모르소는 엄청난 부호가 되며 인생 반전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모르소가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 기대한다. 빈티지 옷을 파는 사이트를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어쩌면 이 순간 아모르소는 그때처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토리 버치는 1993년 부동산 재벌가 상속자와 결혼했다. 6개월 만에 이혼하고 1996년 사업가 크리스토퍼 버치와 재혼했으나 2006년 이혼했다. 2016년 1월 4일 토리 버치는 SNS에 우리 결혼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다. 상대방 남성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가진 L그룹 패션 사업부의 CEO 피에르 이브 루셀이다. 루셀은 세계 유명 럭셔리 브랜드 엘사를 비롯해 D사, C사, G사, M사 등을 거느린 사업가로 두 사람의 만남은 또 하나의 이슈를 낳았다. L그룹이 토리 버치의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루셀은 이렇게 밝혔다. 인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막강한 부와 명성, 거기다 사랑까지 쟁취한 토리 버치. 이 시대의 진정한 워너비가 아닐까.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 30대의 자수성가한 미녀 과학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 G사가 뽑은 첫 번째 여성 엔지니어이자 20번째 직원. 한때 G사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의 전 여자친구. 스톡 옵션으로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할리우드 배우의 버금가는 미모의 소유자 마리사 메이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한때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19살의 나이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조기 입학한 홈즈는 평소 혈액 한 방울로 모든 질환을 검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당시 화학공학 담당 교수인 체닝 로버트슨을 찾아가 사업을 제안한다. 홈즈, 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전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인종과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요.
결국 홈즈의 제안을 받아들인 로버트슨 교수는 안정된 교직에서 물러나 제자의 회사에 입사한다. 그리고 10년간의 노력 끝에 피 한 방울로 최소 30가지 이상의 질환을 알아낼 수 있는 혈액검사 키트 개발에 나섰는데 당시 제품 암호명은 에디슨이었다. 여긴 실패를 전제로 제품이 성공할 때까지 1000번 그 이상을 시도해 꼭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홈즈의 집념은 마침내 단 몇 방울의 혈액으로 240가지의 질환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혈액검사 키트를 개발해냈다. 기존 검사 비용의 10% 가격으로 미국 건강보험료가 향후 10년간 225조 4,8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도 검사 기회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세계 언론들은 유능한 여성 과학자를 취재하기 위해 줄을 섰다. 카메라 앞에 선 홈즈는 항상 똑같은 검은색 터틀넥 차림으로 자신의 창업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 칭했다. 회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다. 회사의 가치는 10년 전보다 300배 이상 올라간 11조 6,150억 원을 달성했고 홈즈 역시 2015년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 50위 가운데 순자산 5조 3,42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계는 그녀가 가져올 미래 기술에 환호했고 투자자와 지지자 중엔 글로벌 미디어 거물 로퍼트 머독과 미국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홈즈와 같은 학교인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인 메이어는 1999년부터 13년 동안 G사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일구었다. G사의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G메일부터 뉴스, 맵스 등을 책임졌다. 검색 박스만 달랑있는 초기 화면을 디자인한 인물 역시 메이어였다. 팽하기만 한 초기 화면을 두고 메이어는 폰트, 명도, 채도까지 따졌고 검색 결과는 선셋 리프체로 바꾸는가 하면 툴바에 쓸 파란색으로 41개의 서로 다른 채도의 색깔을 모두 테스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그녀의 완벽주의에 G사의 잡스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이 일하기 어려운 상사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 메이어에게 2012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최초의 인터넷 시대를 이끈 Y사의 CEO 자리였다. 당시 Y사는 5년 동안 CEO만 5번이 바뀌며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명 CEO의 무덤이란 배에 메이어가 겁없이 올라탄 것이다. Y사의 수장이 된 메이어는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주차장에 들어선 메이어는 텅텅 빈 주차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G사에선 늘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기 일쑤였는데 이곳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외근을 핑계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메이어는 야후병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초기에 벤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최고의 결정과 인사이트는 복도에서, 카페테리아 토론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서, 즉흥적인 회의에서 나온다. 먼저 메이어는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고 모바일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침체된 사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도 주력했는데 G사의 인재를 영입하고 카페테리아에서 맛있는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 등 G사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도입했다. 과연 메이어의 마법은 통했을까? 한편 미국 바이오 벤처의 신화로 불리며 이력 스타덤에 오른 홈즈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심층 취재 전문가 존 카리유는 평소
홈즈가 에디슨의 원리에 대해 어림짐작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심을 품었는데 거기다 에디슨의 중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기밀에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이후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홈즈 회사의 전 고위 직원의 말을 인용해 24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고 알려진 에디슨으론 15가지의 질병밖에 분석하지 못하며 나머지 검사는 타사 기기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동안 언론 플레이로 아슬아슬하게 쌓은 실리콘밸리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홈즈는 보도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취재원들은 우리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직책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홈즈는 보도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검사는 단지 몇 방울의 혈액만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과학자들은 에디슨의 기술력에 의혹을 표하면서 홈즈가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홈즈는 10년 넘게 쌓은 명성을 잃는 것도 모자라 무일푼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부호들의 재산 규모 파악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온 F 매거진은 홈즈의 자산 가치를 5전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금액을 0으로 수정했다. 홈즈의 기업 가치 또한 11조 6,150억 원에서 9,014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국 가정의료를 관할하는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지난 2년간 에디슨으로 진단한 검사 결과를 무효화하라고 통보하고 회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홈즈는 2년간 실험실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도 홈즈는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CEO 자리에 앉아있다. 메이어의 상황도 홈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메이어의 일방적인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핵심 임원들이 무더기 퇴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G사 파트너 사업부 부사장이었던 엘리케 데 카스트로를 영입하고 4년간 675억 원 이상의 연봉을 약속했지만 실적에 나오지 않자 영입한 지 1년 3개월 만에 해고했다. 연이어 핵심 부문에서 수십 명의 고위 임원들이 퇴사를 했다. 거기다 타사와의 기술 경쟁에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고 M&A와 모바일 대응에서도 실패했다.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Y사는 미국 통신사업체에 매각됐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CEO 자리에 선 메이어는 이로써 4년 만에 씁쓸한 퇴장을 하게 됐다. 하지만 메이어의 재산은 지금까지 Y사에서 받았던 급여와 스톡 옵션 등으로 약 1,844억 원. 퇴직금까지 더하면 2,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럭키 걸도 시대를 잘 타고난 IT 천재도 아니었기에 홈즈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앉지 않으려 했던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메이어에게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처음과 다르다. 여기서 실패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할 것인지 두 사람은 변함없이 새로운 도전을 꾀하고 있다. 아부다비 왕족 출신의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스루, 첼시 FC의 구단주이자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패션 브랜드 자라를 만든 그룹의 창립자이자 스페인 데포르티보 라코르냐 구단주 아만쇼 오르테가, 남자의 리그를 점령한 구단주들. 그러나
여기 조금 특별한 구단주들이 있다. 유니폼을 입은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밈을 뽐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여성의 이름은 누얼판 램삼이다. 52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미녀 구단주 누얼판 램삼은 태국에서도 방콕을 연고지로 하는 포트 FC의 구단주다. 그녀는 여느 구단주들과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투자로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틈틈이 팀의 유니폼을 입고 홈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팬들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쉽게 목격된다. 실제 누얼판 램삼은 구단주이기 전에 유명한 사업가다. 태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M보험회사의 CEO이자 최대 주주다. 거기다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인 H사 태국 라이센싱을 갖고 있는 등 패션계에서도 유명하다. 화려한 부와 경력을 가진 누얼판 램삼이 다른 것도 아닌 축구판에 뛰어든 이유는 태국 국민들에게 자국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전달해주고 싶어서라고 한다. 현재 누얼판 램삼은 구단주뿐만 아니라 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단장직을 비롯해 수많은 스포츠 대회에서 태국을 대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자국의 스포츠 산업을 위해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축구 경기장에서 만사노 감독과 한 여성이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스포츠 신문 메인을 장식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이 여성은 구이저우 헝펑즈청의 구단주 원샤오팅이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력뿐만 아니라 27살의 어린 나이로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구단주라 불리는 여성 구단주도 있다. 바로 41살의 이자벨레 루컴스카 피살스카다. 2011년 폴란드 2부 리그팀 바르타 포스난 구단주로 취임한 피살스카가 유독 화제를 모은 이유는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이라는 이색 이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침체를 겪고 있는 구단을 구해야 한다는 중책을 지닌 그녀는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것이 꿈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 축구 대회에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남자들만의 스포츠로 여겨져 왔던 축구계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남자들의 리그에 진출한 여성 구단주들의 행보가 앞으로 세계 축구판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 Y사의 구세주로 꼽힌 마리사 메이어는 야심차게 나섰지만 결국 그녀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메이어는 CEO에 다시 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메이어는 또 한 번의 도전을 꿈꾼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존재감을 뽐내고 철학한 CEO에서 새로운 재기를 꿈꾸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CEO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능력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